안녕하십니까.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양병춘입니다. 입시 설명회에 참여하신 중학교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직접 뵙고 우리 학교 교육활동을 소개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는 것이 옳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입시 설명회를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의 기계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전국 최고의 명문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학생 여러분, 부산기계공고를 선택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학교는 실력 있는 학생, 열정적인 학생,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의 부산기공인상 정립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고 미래의 기계산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질의 진로 취업 지도를 위하여 저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학교 소개와 상세한 입학 전형, 설명, 그리고 Q&A를 잘 시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젊은 꿈, 미래를 향한 도전,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이 있는 세계 최고의 명품 마이스터 고등학교,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스로 꿈과 재능을 키우는 지혜로운 학생들과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열정적인 교직원이 어우러져 취업과 인성을 책임지는 이곳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1967년 부산 한독직업학교로 개교하여 1977년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978년 국제기능올림픽을 개최하였고 현재까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 18개, 은 10개, 동 5개, 우수 8명 입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2009년에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고 2008, 2012, 2013년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단체 은탑 수상 등 수많은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여 2014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 학교에 선정됩니다. 2015년에는 교육부 행복학교로 전국 인성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정 학교경영 우수학교 표창을 받으며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기술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기술인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명품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학과는 기계과, 전자기계과, 전기과 총 3개의 학과 6개 전공이 있습니다. 먼저 기계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과. 기계과는 기계부품 가공 및 기계 제작 관련 산업과 다양한 산업 플랜트 설비 산업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영마이스터를 육성하며 3개의 전공인 정밀기계 전공, 폴리메카닉스 전공, 산업설비 전공이 있습니다. 정밀기계 전공은 정밀 가공이 필요한 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기, 정밀 측정 분야에 정밀도를 지향하는 미래 산업 사회에 필요한 기술인을 육성하며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폴리메카닉스 전공은 각종 기계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 및 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연마하여 다양한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다기능을 보유한 기술 인력 육성을 목표로 기계 가공 조립 기능사,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전산 응용 기계 제도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산업설비 전공은 조선 및 플랜트 분야에 필요한 산업설비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전기용접, 특수용접, 상급용접, 플랜트 배관 등의 다양한 기술을 배움으로써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맞춤식 조선기능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취득 자격증은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가스기능사, 공조 냉동기계 기능사, 보일러 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전자기계과. 전자기계과는 로봇 제어 전공, 메카트로닉스 전공이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최첨단이며 핵심 산업 분야인 로봇 산업, 메카트로닉스, 전력 설비 분야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계과는 로봇 제어 전공, 메카트로닉스 전공이 있습니다. 로봇 제어 전공은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생산 자동화 기능사, 설비 보전 기능사, 공유압 기능사, 전자기기 기능사와 같은 자격증을 획득한 영마이스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전공은 반도체, 자동화 설비, 항공기, 기계부품 가공, 자동차 분야 등의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 제작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술 명장을 육성합니다. 공유압 기능사, 생산 자동화 기능사, 설비 보전 기능사,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과. 전기과는 전기, 전자와 자동화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전기 설비, 전력 변환, 전기기기, 자동화 설비 등의 다양한 기술과 건전한 인성 및 실무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영마이스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공은 자동 제어, PLC, 인버터, 모터 등 산업에 필요한 전력 설비를 설계, 제작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술 명장을 육성하며 취득 자격증은 전기 기능사, 전자기기 기능사, 생산 자동화 기능사, 설비 보전 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특색 사업을 소개합니다. 첫째, 기술, 창의 융합 교육에 의한 취업 역량 강화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R&D 활동을 통해 산업 현장 중심의 연구과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D 프린터를 활용한 발명 지식 재산권, 아이디어 도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창업 동아리를 운영하여 자율적인 스터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생활 및 전공 어학 교육을 강화하여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며 타 문화에 대한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갖추도록 독일,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글로벌 현장 체험 학습과 다양한 국제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존중과 배려의 인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인적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지덕체를 겸비한 마이스터 육성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DMT 스포츠 리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독서 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고 독서 생활화를 위한 토론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하여 갈고 닦은 기술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능 영재반, 악대반, 민속반, 로봇 연구반, 모형 항공반 등 50여 개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밤바다에 뱃길을 알려주는 등대처럼 늘 깨어있는 빛이 되어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아 학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 신입생 전형에 대한 상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원하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다른 마이스터고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모집 시기가 다른 항공과학고등학교에 이미 지원했다가 탈락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른 특성화고 후기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교에 최종 합격한 후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학 전형 일정과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입학 안내 코너의 입학 정보 게시물을 수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의 모집 정원은 전국 남학생 255명으로 작년보다 45명 감소하였습니다. 학과와 전공은 구분 없이 선발하여 최종 합격 후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배치고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전형은 다시 사회통합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모든 전형의 원서 접수 기간은 동일하므로 한 가지 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 전형 탈락자는 자동으로 일반 전형에 응시되므로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 전형 중에서 사회통합 전형의 지원자 유형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 이탈 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 다자녀 가정 자녀가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자녀의 유형 지원 자격은 미혼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자녀를 말합니다. 특별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입학 요강에 기재된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거나 중학교 재학 중 한 개 학기 이상 학생회 회장 또는 학생회 부회장, 학급 반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 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와 특례 입학 대상자는 정원외로 별도 선발합니다. 정원외 지원 자격은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에 의해 국가유공자 자녀로 확인을 받은 자이고, 특례 입학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의 중학교를 다니다가 우리나라 중학교에 편입하거나 전학 온 경우입니다. 또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의 중학교에 편입한 경우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모든 서류가 원서 접수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스캔 파일 첨부하도록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모든 지원자는 입학 원서와 학교생활 기록부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입학 원서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작성한 후에 출력하여 날인하고 스캔한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 전형,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의 제출 서류는 모든 지원자가 주민등록 등본 한 부와 가족관계 증명서 한 부를 공통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각각의 세부 지원 유형에 따라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 자녀의 경우 미혼의 자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자녀 개인별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형제관계 확인을 위한 학부모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실 때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입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합격 확인서 등을 제출하실 경우 자격증 번호와 발급기간 직인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회 회장 또는 학생회 부회장, 학급 반장이었을 경우 임명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전형 지원자의 경우 공통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정원 외 지원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가보훈청을 통해 학교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학 원서를 작성하실 때 국가유공자 자녀란에 체크 표기만 해주시면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특례 입학 대상자의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형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10월 19일부터 4일간 진행됩니다. 인성 적성 검사는 지원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 시 자동 탈락됩니다. 인성 적성 검사 응시 후 특별 전형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 특별 전형 2차 전형에 응시하시고 특별 전형 2차 전형은 1차 합격자만 응시하게 됩니다. 특별 전형 최종 합격에서 탈락한 경우 일반 전형으로 자동으로 전환되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전형 1차 합격자 발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전형 1차 합격자는 일반 전형 2차 전형에 응시해 주셔야 하고 일반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5일입니다. 합격자 예비 소집일은 11월 27일이고 입학 등록은 1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학과 배치고사는 1월 29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시행 장소는 우리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형 전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신체 검사의 결과는 점수화하지는 않고 본교 교육활동의 수학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특별 전형 2차에 응시하였지만 탈락하였고 일반 전형 1차에 합격한 경우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의 면접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전형 2차 면접에도 응시하여야 합니다. 정원 외 지원자의 면접과 신체 검사는 일반 전형 2차 전형일에 같이 진행됩니다. 인성 적성 검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데 인성 적성 검사는 인지적인 능력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무 활동에 대한 흥미 수준, 직무 수행 및 업무 활동에 필요한 성격 특성, 심리 정서적 안정성 등 미래의 직업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한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평가입니다. 올해 신입생들의 인적성 검사 방식은 웹카메라와 마이크 사용이 가능한 환경에서 온라인 AI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검사 장소와 시간 등은 전형 시행 전 우리 학교 홈페이지 입학정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인적성 검사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중학교 졸업 예정자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성 영역의 문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일관되고 솔직한 답변을 했을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분석은 심리학 연구진과 IT 전문 인력이 연구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분석하여 학업 중단 없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배점과 반영 비율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특별 전형은 총점 300점 만점에 교과 성적이 90점, 출결 성적이 60점, 봉사활동 성적이 30점, 심층 면접이 60점, 인성 적성 검사가 60점으로 반영됩니다. 이 중에서 교과 성적과 출결 성적, 봉사활동 성적이 1차 서류 전형으로 포함됩니다. 작년 특별 전형 경쟁률은 사회 통합 전형이 3.67대 1, 학교장 추천 전형이 2.07대 1이었습니다. 작년 특별 전형 합격자의 평균 내신 백분율은 사회 통합 전형이 28%, 학교장 추천 전형이 27%였습니다. 작년 특별 전형 합격자의 교과 성적 커트라인은 사회 통합 전형이 79.396점, 학교장 추천 전형이 79.2점으로 전과목 성취 수준의 평균이 B 이상이었습니다. 일반 전형은 총점 300점 만점에 교과 성적 150점, 출결 성적 60점, 봉사활동 성적 30점, 면접 30점, 인성 적성 검사 30점으로 반영됩니다. 이 중에서 교과 성적, 출결 성적, 봉사활동 성적이 1차 서류 전형으로 포함이 됩니다. 작년 일반 전형 경쟁률은 1.2대 1이었습니다. 작년 일반 전형 합격자의 평균 내신 백분율은 39%였습니다.
작년 일반 전형 합격자의 교과 성적 커트라인은 112.756점으로 전 과목 성취 수준이 평균 C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합격자의 경쟁률과 올해 지원자의 경쟁률과 성적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십시오. 잠시 자주 궁금해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점수는 모의 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해 미리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 원서 접수는 9월 21일부터 실제 원서 접수 전까지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의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한 안내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 입학 정보를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과 성적은 성취도가 표시된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이때 전 과목을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게 됩니다. 면접은 면접 문항을 작성하고 구술 면접으로 실시합니다. 면접 문항은 비공개입니다. 다음으로 출결 성적은 60점 만점에서 미인정 결석과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를 감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출결 성적 산출 기준일은 졸업 예정자의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이고 졸업자의 경우 전학년 전학기입니다. 봉사활동은 전 학년 합산하여 40시간 이상이어야 만점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0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때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봉사활동 성적 산출 기준일은 졸업 예정자의 경우 2020년 10월 18일까지이고 졸업자는 전 학년 전학기입니다. 인성 적성 검사와 면접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행 방법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형 일정과 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우리 학교 홈페이지 입학 정보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단계별 선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에서 선발 인원의 130%를 선발하고 2차에서 면접과 인성 적성 검사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특별 전형 1차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 전형이 32명, 학교장 추천 전형이 34명이고 각 전형별 세부 유형 지원자별로 따로 구분하여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 전체 중에서 32명을 선발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자 전체 중에서 3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 1차 선발 인원은 265명입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학 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 왼쪽 상단 입학 안내, 원서 접수를 클릭하시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 사이트로 들어오셨을 때 접수하게 될 학생의 명의로 가입하여서 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할 서류는 반드시 2020년 10월 22일 5시까지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해 주셔야 됩니다. 접수된 원서는 취소할 수 없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학생은 전원 생활관에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로 우리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전원 취업해야 하므로 졸업하는 해의 진학은 일체 불허합니다. 신입생 전형 관련 공식적인 안내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인성 적성 검사와 면접 신체 검사에 응할 때에는 출석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면접 시 용의 복장에 대한 평가가 점수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인성 적성 검사, 면접, 신체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학교를 이탈하거나 외부인과 접촉을 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올해 입학 요강에 대한 상세 안내를 마치고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추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교무부장입니다. 우선 저희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입학 전형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떤 질문을 하실까? 그리고 과거에 많이 하셨던 질문들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질문에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이 설명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첫 번째가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시는 중3 학생과 자녀를 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을 결심하셨는데 어느 학교에 보낼까, 어느 학교에 갈까를 고민하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마이스트고 하이파이브 포털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고 그 사이트를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는 왜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저 직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싫어서 뭐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든가 그런 생각으로 진학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 특성화고 마이스트고 포털 사이트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 자료를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스트 고등학교 또 특성화 고등학교는 뭐 하는 곳이며 거기를 졸업하면 나중에 어떤 곳에 취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진로 선택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사이트 주소는 high5.go.kr입니다. 첫 화면이고요. 여기 우선 학교 정보의 메뉴에 들어가시면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트 고등학교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마이스트 고등학교에 먼저 들어가 보시면요.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입학 전형의 날짜 자체가 마이스트 고등학교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그 다음에 11월 달에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직업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선택을 하셨다면 마이스트 고등학교에 먼저 지원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이스트 고등학교는 이중 지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중 지원을 하시게 되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명씩 몇 명씩 어떻게 알겠노? 그러면서 지원을 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에 52개 마이스트 고등학교가 지원자 학생을 전부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을 합니다. 마이스트 지원센터에. 그러면 중복된 학생을 가려내서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은 절대 금지가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마이스트고 먼저 지원하시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 마이스트 고등학교가 현재 52개입니다. 내 적성이 어떤 직종이 맞으며 단순히 부산에 있다라고 해서 부산기계공고에 지원할 게 아니라 내 적성에 맞는 분야를 잘 찾아서 전국에 어디든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 학교 마이스트 학교에 들어가시면
마이스트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시게 되면 특성화고등 마이스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 취업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기업에서 그 특기를 살린 군복무 또는 그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가셨더라면 36개월 동안에 군대를 가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복무를 한 걸로 치게 되고요. 또 그와 동시에 대학을 재직자 전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대학 공부를 후 학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이스터 명장이 되는 그런 어떤 경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서는 학교에 대한 우리나라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한 자료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놓았고요. 취업 진로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문의를 많이 합니다. 아까 앞서도 선생님께서 절대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졸업하는 그 당해 연도에 바로 진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희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후학습 제도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도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기술 기능인 국비 유학 제도도 있고요. 계약학과, 그다음에 뭐 산업체 위탁 교육 과정, 사내 대학이라든가 방통대학교, 사이버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한 걸 잠깐 한번 보실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가라는 것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직자 전형이 되고요. 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자 491개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니까 작년 거가 되겠죠. 이게 지역별로 그 대학이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한 두 군데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상 지역이네요. 경상대학교가 있고 진주에 있죠. 또 대구 지역 쪽에 계명대학도 있고요. 또 고려대학교도 있다 그죠? 자, 여러 대학에서 재직자 전형으로 진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후학습에 대한 얘기고요. 그 외에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지원할 건가에 대한 정보도 보실 수가 있지만 직업계획 고등학교에 과연 진학할 건가를 고민하고 계신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그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저희 학교는 기계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앞에서 홍보 영상을 보셨겠습니다만은 연역은 1967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다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올해 1월 9일에 51회 졸업생을 졸업식을 했고요. 총 29,915명의 전체 졸업생이 있습니다. 입학식이 54회 입학이고요.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게 되면 55회가 되시겠습니다.
학교의 자랑인데요. 학교의 뭐 여러 가지 특색 사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통보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뭐 아무 때라도 보시면 되고요. 중복되지 않은 부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런 부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부터는 학급당 17명의 소수 정예로 선발해서 운영을 합니다. 금년까지는 20명 인원이었고요. 내년부터는 17명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학령 인구가 중학교 졸업하는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을 줄이게 됐습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수업료라든가 각종 교육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방과후 교육비는 자비 부담이 많은데 저희 학교는 방과후 교육비까지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부분은 기숙사죠. 생활관 부분은 전 학생 900명입니다. 900명인데 뭐 물론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숫자는 더 줄겠죠. 전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생활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4인 1실이거든요. 2인 1실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산시 내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좀 진정이 돼서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백신과 치료제가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그죠?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코로나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학교가 전 학생이 검사를 했고요. 전 교직원이 한 1,300명 정도 되는 관련되는 사람이 다 검사를 했고 결국 학생 8명이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이런 거대 집단이 8명 정도로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범 사례다. 대처를 다 잘했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최고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능사 자격증뿐만 아니고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가 내가 원치 않은 과에 갔더라도 다른 과의 타과의 자격증이라든가 내용을 수업할 수 있도록 고교 학점제, 학생 선택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 학교가 교육부 산하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속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AI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영재부 동영상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작년에 전국기능경기대회 금탑이라고 뭐 생소하시겠습니다만은 전국 학교의 기관 금탑 그러니까 전국 학교에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최우수 학교로 성적을 냈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독일어까지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방과 후에 그 외국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쉬운데요. 올해도 사실은 진행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호주하고 베트남의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지금 베트남어 하고 있고요. 호주에 보낼 학생들 6명 학생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까지 12월 정도, 11월, 11, 2월에 학생들을 보낼 예정인데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유동성이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현재 학생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어도 마찬가지고요. 독서 교육. 저희 뭐 지금 교무실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교무실에서 마스크 쓰고 지금 온라인으로 토론 대회를 하고 있는데 마이스터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많은 독서량으로 시내 다른 타 학교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토론 대회를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스포츠 리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취업과 관련된 부분 많이 궁금하시죠? 취업은 지금까지 쭉 정리를 했는데요. 기수가 저희가 이제 마이스트 고등학교가 201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졸업 기수가 되겠습니다. 2013년 2월에 졸업한 학생을 우리가 1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전국에 이제 전교 3학년이죠. 3학년 숫자가 300명 내외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졸업생 숫자로 취업률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첫 해가 91.7%고요.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비율을 보시면 뭐 대기업 비율을 쭉 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38.9%, 첫 해가 46.8%, 43.8% 이렇게까지 뭐 28%, 29%까지 이렇게 초기에는 뭐 굉장히 좀 많은 비율이었고요. 대기업 공기업 관련 인원이 2016년도 졸업하는 학생들이 28%, 30%, 44%, 32%, 올 2월에 졸업한 학생이 한 36%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취업률은 이게 보시면 91%, 93%, 91%, 96%, 92%, 90%, 81%, 89% 정도로 이렇게 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이제 학부모님께 또는 학생들께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명장을 만들고 마이스터를 만들고 그 마이스터 학생들이 10년, 20년 뒤에 CEO가 되는 그런 교육과정, 그런 기술인을 양성했다. 그래서 CEO가 되려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그게 맞고요. 중소 중견기업에 가서 그 자기가 3년 동안 배웠던 그 기술을 가지고 더 연마를 하고 기업의 흐름들, 경영들 이런 것까지 다 배워서 나중에 CEO가 되는 목표를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가기를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고요. 좋은 기업에 가서 잘 배워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 대기업 공기업에 많은 학생이 뭐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여러 가지 방과 수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내년에 졸업할 1학년들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특수고등학교, 뭐 인문계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온라인 수업, 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습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이제 그 학력에 뭐 전년도에 비해서 학력 격차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대기업, 공기업도 취업 어디 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수원이 10명 이상 많이 보냈는데 해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금년 2월에 졸업한 학생을 데이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한수원부터 해서 현대자동차 9명, 한수원 2명, 한 10명씩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9명이고요. 한국석유공사, KTNG, 발전, 한국남동발전, 도로교통공단, 남부발전. 금년에 특히 또 이렇게 부사관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공군, 육군, 해병대 부사관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갔고, 저희 부대에서 그 장교님들 오셔서 학교에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이 길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1명 있고요. 부산에서도 교육청이나 시청 공무원을 뽑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연초에 이런 대기업들, 공기업들의 지원을 많이 하고 합격을 해버리니까 하반기에 뽑는 부산시청 공무원 이런 쪽은 결국에는 지원을 안 하게 돼서 인원이 작게 되는 경우예요.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DS, SDI, 그다음에 삼성 SDI 울산 쪽에 현대중공업 2명 이 정도로 대기업 또 공기업 쪽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중소 중견기업
간 인원들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보니까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학부모님 또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임금 자체가 대기업 공기업보다 당연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근무 환경도 많이 다를 거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학생들을 늘상 그 학생들의 미래가 훨씬 밝다라고 생각을 하죠. 분명히 그 학생들은 전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사장님들이 다 되어 있을 거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중소기업들 특히 우리가 발굴을 할 때는 그 회사에 여러 번 가서 회사를 보고요, 조사를 하고 그 관련되는 분들과 또 사장님과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해서 회사를 결정합니다. 또 회사 사장님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또 설명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회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저희 학교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학교에 방문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취업 진로부에 가셔서 그동안에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고 어떤 준비를 하는지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방문하시는 거 환영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저희 학교가 해외 문화체험과 글로벌 현장 학습을 이렇게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못한다라고 보고요. 내년에 여러분들 1학년 때 또는 여러분 2학년 때 내후년에 충분히 해외 문화체험 또 글로벌 현장 학습, 해외 취업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본 자매학교 교류가 매년 10명씩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견학 문화체험도 1학년 대상으로 52명씩, 50명씩, 60명씩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영어체험이 문화체험인데 말레이시아에 가서 2주 동안 72명이다 무려 반반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대학에 가서 GMI German Malaysia Institute 말레이시아가 독일의 교육 과정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대학에 가서 영어 어학 연수, 기술 연수도 받고요. 또 문화체험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국 산업체 결항 및 문화체험 3학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들 대상으로 4박 5일 보내주고 있고요. 2015년부터 계속 시작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호주 글로벌 현장 학습 산업 설비를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 호주에 보내서 연수를 받고 영어 교육을 받아서 호주에 취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열심히 학생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귀국을 했는데요. 진학한 학생도 있습니다. 호주 쪽의 대학에 진학을 한 학생도 있고요. 돈을 벌어서 스스로 또 돈 잘 벌어서 잘 호주에서 정착을 해서 지내고 있는 학생도 다수 있습니다. 독일 글로벌 현장 학습도 무려 5년, 6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독일에 이제 어학 연수 독일어를 배우고 전공 실습을 해서 독일에 취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도 충분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저희 학교에 이제 굉장히 학교하고 협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 중인데요.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인원이 보세요. 1년에 무려 196명입니다. 196명이 이와 관련된 해외 문화체험과 글로벌 현장 학습과 관련된 내용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질문 들어온 거 잠깐 몇 개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졸업 후에 3년간 대학 진학 불허입니까? 라는 말씀이 있으시네요. 졸업 후에 3년간 대학 진학 불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졸업하는 그 당해 연도에는 바로 진학을 불허하죠. 저희 학교의 교육의 목적 자체가 취업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하시면 인문계 고등학교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뒤, 1년, 2년 저도 부산 기계공고를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제 학교에 부산기행고 졸업한 쌤 참 많이 계십니다. 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대학을 진학을 하시면 더 좋겠고요. 재직자 전형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회사에서 이제 그런 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직원을 더 그 어떤 역량이 있는 직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일과 이후에 이제 인근 대학에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직장에 취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저녁에 가진 않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간다고 들었습니다. 토요일, 그다음 평일, 수요일 정도 한 번. 예, 그렇게 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집 인원은 왜 줄었나요? 말씀드렸듯이 그 중학교 자 이제 부산뿐만 아니고요. 전국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모집 인원 다 줄었습니다. 16명으로 줄였고요. 16명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 특수고등학교가 20명 정도 아마 내거든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16명까지 줄일 수 있는데 저희는 17명까지 줄였고요. 그 숫자가 홀수라서 뭐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금년도에 보고요. 그 중학교 졸업하는 인구 자체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전부 고등학교가 다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 상황에서 기숙사 이용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 기행고 걱정 많이 해 주셨고 또 잘 대처를 해서 그 뭐 사실은 뭐 거의 뭐 부산에서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부산에서가 지금 그 확진자가 없죠. 어제 보니까 없던데요. 4인 1실이란 말씀이에요. 1실이거든요. 4인 1실. 4인 1실로 그냥 운영했으면 더 좋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밖에 안 나가고 전 학생이 900명 학생이 이제 255명 줄면은 뭐 900명 안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4명이 4인 1실 또는 3인 1실 해서 외출 없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숙사 이용은 하고 있고요. 방역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식당에도 칸막이를 다 하고요. 뭐 하여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역은 다 실시를 하고 있어서 학교 내에서 뭐 이렇게 전파가 됐다든가 감염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기숙사에서 뭐 전파됐거나 하는 사례가 전혀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숙사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인 1실이었지만 지금 현재 이제 그 교육청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2인 1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에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부산 시내에 뭐 1시간 내랄까요. 근교에 있는 학생들은 뭐 통학을 당분간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여러분들께서는 입학하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코로나로 취업이 어려웠을 텐데 작년 3학년 취업률은 취업률이 어떤가? 취업률 관련된 말씀이네요. 네. 취업률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률이 재작년보다는 더 좋았고요. 금년도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뭐 회사 발굴하러 밖으로 다니지도 못하고 있고요. 우편으로 또 전화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회사를 발굴하고 있고 뭐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8명 학생인데요. 전부 완치 판정을 다 받았고요. 학생들 건강하게 잘 다 퇴원을 했습니다. 뭐 심지어 입학 관련 문의사항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 안내, 입학 Q&A에 올려주시면은 뭐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홈페이지 활용하시면 되고요. 뭐 바로 전화하시고 싶으신 분은 보고 계시는 전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뭐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으로 이 실시간 입학
전형 설명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어떤 정보를 다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고요. 방문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기행고 코로나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셔서 캠퍼스 한번 보시고요. 실습장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업계획고등학교에 진학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부분도 계실 거고요. 결정을 하셨다면 어디에 갈 건가에 대한 고민도 갈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 포털 사이트 또는 직접 학교 방문하셔서 잘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